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 귀화를 하여 한국인이 된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한국인이 된 사연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를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한국인이 된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9살 때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나면서 여동생은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새어머니랑 함께 살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고용인 앞에서는 저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태도를 바꾸고 저에게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4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며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갈등을 겪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새어머니는 바람이 나 다른 남자와 도망갔습니다. 자괴감에 빠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 저에게 손찌검했습니다. 환멸감을 느낀 저는 자퇴를 하고 군입대를 신청했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도 군입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으나 제가 입대했던 201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2011년 법이 만 18세에서 만 17세의 군입대도 허용하는 걸로 바뀌면서 미성년자도 입대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나 중국에서도 미성년 입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검을 받으러 갔을 때 서류에 적힌 제 나이를 본 검사관이 너 진짜 입대할 거냐고 5번 넘게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입대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에 결국 입대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2년을 복무하고 돌아온 저는 한국으로 치면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자학고시를 보고 고졸이 된 후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제대 군인들은 학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었기에 아버지 도움 없이도 독립해서 살 수 있으니깐요.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키워준 값을 하라고 돈을 벌어오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꿋꿋하게 무시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만들고 아버지로서도 최악인 그가 설령 길거리의 불황자가 된다고 해도 이제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중 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회방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군대에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됐을 무렵 어머니가 직접 저희 부자를 찾아오면서 서로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제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혼하는 바람에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멀리서만 저를 지켜봤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갔을 때부터는 가끔 아버지에게도 편지와 함께 돈을 붙이면서 제 용돈이니 전달해달라는 말을 하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자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낸 어머니는 그 돈이 저한테 안 가고 아버지 술값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걸 알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따라 한국에 가자고 애원했지만 군대와 한국행이라는 두 가지 길에서 고민하던 저는 그냥 군대로 가는 걸 택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힘들다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사는 건 더 자신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저와 같이 살길 바랐기 때문에 제대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한국에 와봐라, 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때마침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던 어머니는 자신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국 남자를 직장에서 알게 되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혼인신고만 한 채로 살다가 1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된 것이죠. 자식인 제가 어머니 결혼식에 참석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한국행은 의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결혼식 전에 미리 와서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서로 긴밀한 관계이다 보니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한국의 모습은 주로 북한이 많았기에 저는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북한보다야 잘 살기야 하겠지만 잘 살아봤자 뭐 얼마나 잘 살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휴전 국가였다 보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꺼림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본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휴전 국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으며 전반적인 공공시설 또한 무척 잘 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그게 왜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중국은 누가 물건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갈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심지어 차가 전복되어서 트럭에 실은 짐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훔쳐갈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자루를 뺐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호통을 치면서 왜 뺐냐고 당당하게 굴었죠.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카드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카페 테이블에 전자기기를 놔두어도 훔쳐가지 않는 곳에 오니 너무 신기하더군요. 결혼식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본 한국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자라났습니다. 눈치 빠른 제 여동생이 먼저 저에게 머무르고 싶으면 더 있어도 된다고 꼬셨습니다. 저는 이 당시 단기 방문 비자로 왔는데 최대 90일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의 말에 넘어가 처음에는 2주 정도만 더 있자고 생각했던 저는 아예 3개월을 꽉 채우고 돌아갔고 한 달간의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대학을 가서 취직을 할 거면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한국에서 취직하는 게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가면 더 쉬울 거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새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어학당에 입학한 다음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을 키운 뒤 토픽 3급으로 대학 지원 조건을 만들어 지원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는 특별 귀화자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따게 되면서 저에게도 한국 국적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랑은 거의 의절 수준이고 중국인 친구들과도 정말 친한 몇 사람 빼고는 연락할 친구도 별로 없었던 저는 중국에 별로 미련이 없었습니다. 너도 귀화를 생각해보라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귀화자가 된 저는 입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후천적 귀화자는 현역 입대를 할 의무는 없었으나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들조차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 기피하려고 하면 비난을 받았고 재외 국민이나 혼혈 외국인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택하면 군대를 피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대에 대해서 몹시 중시하고 있어 설문조사를 하면 한국에 귀화한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농담으로 너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군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부모에 의해 한국 국적이 된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도 이런 시선을 받는데 스스로 한국이라는 국적을 선택한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으로 2022년 3월 군에 입대했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보고 별종이라며 미성년자 때 군대에 간 것도 신기한데 한국에 와서도 자원 입대하냐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난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진짜 가냐고 황당해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군대에 와서도 중국인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귀화자라는 것 때문에 주목받는 게 싫었거든요.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생김새도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자 문화권이라 중국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만 안 하면 귀화자인 걸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대했을 때 만난 군대 동기에게 귀화자라는 사실을 밝히자 깜짝 놀라면서 발음 때문에 외국에 살다 왔다고 예상했지만 아예 외국인이 귀화한 케이스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국계 한국인인 걸 숨기고 군대에서 생활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 자신은 중국 군대와 한국의 군대를 자연스럽게 많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은 기본적으로 너무 비리가 많았습니다. 중국군 간부의 아들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군 생활을 했죠. 중국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간부의 아들도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한다는 보도를 했지만 실상은 배급되는 병영식부터가 달랐습니다. 요즘에는 SNS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면서 외국에서 중국 병영식 사진이 퍼지니 이를 의식해서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원래 사병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중국 현지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찐빵 있죠? 저희 때는 그걸 먹었습니다. 아니면 국수 같은 것을 먹거나요. 이러면 장난치지 말라고 저건 과거 배경 드라마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농담 아니고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저런 속이 든 찐빵을 먹었어요. 물론 맛은 없었습니다. 저거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니 먹은 거죠. 그래서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고기와 과일을 푸짐하게 먹는다고 외치는 걸 보면 진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저렇게 먹었다고 말하라고 교육을 받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푸짐한 급식들도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반면에 한국에서 먹는 부대 급식은 중국보다 훨씬 영양학적으로 훌륭하고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나 싶었더니 애초에 급식 납품업체가 완전 경쟁 방식이더군요. 서로 경쟁해서 군부대 급식에 납품하려고 경쟁을 펼치니 당연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음식의 퀄리티를 개선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건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군대 급식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반면에 찐빵과 국수를 지겹던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줘도 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어떤 현역병이든 똑같은 급식을 먹는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쪽은 찐빵과 국수를 먹고 한쪽은 푸짐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박탈감을 심어주거든요. 중국의 부패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이런 뉴스가 있었죠. 미 정보당국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은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 로켓군 미사일 일부가 연료가 아닌 물로 채워져 있고 지상 배치 장거리 미사일의 지하 경납고 덮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도 최근에 시진핑이 군 간부를 무려 9명이나 해임한 사유도 이 군 부패와 관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군에 있을 때 이런 걸 꽤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군 물자를 빼돌려서 팔아넘기는 거 말입니다. 이외에도 군인으로서의 특혜를 이용해서 민간인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싸웠을 때 군인의 잘못이 분명하면 남자 망신시킨다, 군인 망신시킨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정반대로 군인들을 용서해주고 민간인들에게 처벌을 가합니다. 소문으로는 우리 부대 간부 중 하나가 여자에게 몹쓸 짓을 할 뻔한 걸 민간인 한 명이 간부와 싸워 구해냈는데 정작 처벌을 받은 것은 부대 간부가 아니라 그 민간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군 소속 및 군 소유 기업의 차량 또한 무척 두려워해 백색 번호판을 보면 피하곤 했는데요. 왜냐면 이 백색 번호판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론 주차요금도 내지 않고 난폭 운전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인명사고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았죠. 실제로 이 백색 번호판을 민간인한테 팔다가 걸린 장교까지 있을 정도라니 어느 정도로 횡포를 부리는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에 군대의 수준 또한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전 솔직히 한국군에 입대하기 전에 자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미 한 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군 훈련 정도는 껌이라고 생각했는데 얕잡아 보다가 아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독재주의가 강한 중국이지만 군대에서는 설렁설렁 대충하는 군 병력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징병이 아닌 자원입대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죠. 신체 검사는 안경만 써도 탈락할 정도였지만 일단 신체 검사만 통과하기만 하면 어지간한 이유로는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렁설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대도 교관이 하기 싫을 때는 대충 훈련을 시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2010년대 중반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었던 중인 인민해방군이 남수단 내전 종식을 위해 파견되었다가 반군의 공격을 받고 집단으로 도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사실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오고 나서야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특수부대원의 용명함과 강력함을 선전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대중들을 현혹시킬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말 체계적인 훈련으로 가혹하게 군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한국 중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더 혹독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게 훈련시켰던 거죠? 저희는 휴가를 받을 때도 항상 행동거지에 신경 쓰고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 상대방을 싸우다가 비방을 하는 바람에 모욕죄에 걸린 군인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중국 군인인데 고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을 했다고 처벌받는 군인도 있다고요? 너무나도 힘든 한국군의 훈련, 엄격한 생활규칙에 처음에는 괜히 허세 떤다고 군입대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흘러 제대하니 힘들긴 했어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밥값은 한 거니까요. 얼마 전에 한일 혼혈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본인이 젊은 시절에는 일본 국적만 택하면 군대에 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입대를 하고 나서 군대에 갔는데 나중에 군대 가기 싫어서 일본 국적 선택하고 도망간 놈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당당하게 만기 전역했다는 걸 밝히고 싶었다고요. 저도 누군가가 한국 국적 받아서 혜택만 누린다라고 말했을 때
당당하게 만기 전역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